안규 학생 그라운드에 0 뜨는 건 그라운드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게 GND 캡심인데요. 제로 캡심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쪽 플레이스 그라운드에서 GND 캡심은 0이 없고요. 제로 캡심은 0이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0 캡심이랑 GND 캡심이랑 나중에 연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같은 그라운드로 인식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다 GND 캡심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민 학생은 약간 좀 의아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회로도를 다 합쳐서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저도 라이트 버전으로 동일하게 열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 버전에서 부품이나 넷 개수가 초과가 된다고 나오는지 조금 의아해요. 저희가 작업하는 거 말고 혹시 다른 회로도가 들어가 있는지 이 페이지 1이라는 게 좀 보이는데 이 페이지 1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다른 학생들이 아직 작업이 많이 안 돼서 좀 일반화를 시키기는 어렵지만 데모 버전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아까 1 있었던 회로도를 한번 지워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데모 버전에서 프로젝트를 쪼개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물을 마시면서 한번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이게 만약에 데모 버전에서 개수가 너무 넘친다는 에러가 나는 분들은 프로젝트를 쪼개서 회로도를 2개 반반씩 나눠가지고 좀 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칠 때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합쳐지는지. 만약에 합치고도 이런 에러가 뜨는 거는 본인이 이 수업 시간에 넣은 거 말고 뭔가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추가를 해서 라이트 버전에서 열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페이지 1에 무슨 회로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1에 뭐가 부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좀 친구들이 데모 버전, 라이트 버전에서 좀 작업을 해서 경우의 수가 좀 합쳐져야 좀 일반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아직 처음 혼자였거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프로젝트를 2개를 나눠서 회로도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한 중간고사 이후가 될 것 같아요. 합쳐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또 넘길 거거든요, 이거를. 그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라이트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그때 좀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류 나는 회로도는 따로 관리를 하셔라. 라는 게 좀 제일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빅포레스트에 내부는 한 분 없어지셨네. 김수찬 맞나요? 네네 없어졌고 3분 작업 4시 반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통신부마저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신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ISP 나가면서 통신을 약간 좀 맛보았는데, 진짜 통신입니다. 통신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통신이 뭐 있죠? USB도 통신이고, 그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다 통신이에요. 근데 통신을 사용을 하려면 항상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통신 규격, 프로토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신에 대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또 배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맛배기, 통신 중에서도 RS232라는 통신 종류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RS232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보다 훨씬 느려요. 그런데도 워낙 오랫동안 안정성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나 계측기나 자동화 장비, 산업 장비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에는 많이 포트가 이제 사라졌지만 여러분들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뒷면을 열어보시면 이런 9핀짜리 이런 모양의 커넥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AVR과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AVR도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랑 AVR이랑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은 쌍방이죠, 쌍방. 쌍방이에요. PC가 있고 AVR이 있습니다. PC가 있고 AVR이 있어요. 우리 ISP 할 때 마스터, 슬레이브 배웠었죠? 마스터, 슬레이브. 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표정인데 네, 통신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RS232는 항상 통신에는 규격이 있다고 그랬죠? 약속. 한 6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15m예요. 통신은 항상 규격에 통신 가능한 거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놓고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하면 뭐 강의실에서 여기서 물 마시러 나가면 끊겨요. 안 돼요. 블루투스는 사용 가능한 거리가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RS232도 선을 내 맘대로 무한정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15m면 이게 한계입니다. 15m 한계고요. 통신 속도는 20kbps예요. bps는 통신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초당 몇 비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 단위 배웠죠? 8비트, 1바이트 이런 거 배웠잖아요. 20km면 1초에 2만 개의 비트가 쿵쿵쿵쿵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USB나 와이파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만 메가, 기가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느린 통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좀 오래 사용한 만큼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통신 케이블은 RS231 사용하려면 이런 9핀, 뒷섭 9핀이라고 하는데 9핀이나 25핀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핀 중에서도 정말 필수적인 핀은 사실 3핀이에요. 뭐? 통신은 쌍방이라고 그랬죠? 얘에서 얘 가는 거. 얘에서 얘 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항상 그라운드 접점은 맞춰줘야 되니까 그라운드. 이렇게 3핀만 필수입니다. 나머지 핀은 부가적인 기능들, 오류 체크라든지 속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할 때만 추가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인 핀은 이렇게 3핀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약속이 딱 되어 있어요. 네가 9핀을 사용을 할 때는 1, 2, 3, 4, 5라고 순서를 정하고 2번 핀은 여기 2번 핀, 3번 핀이랑 연결을 해서 보낼 때, 받을 때 딱딱 핀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에 대한 약속은 사실 통신 이론 배울 때 3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용어만 좀 익숙해질게요. 자, AVR 있습니다. 우리 MCU 2313 있고요. PC랑 통신을 할 거예요.
우리는 주가 MCU죠. 그죠? 우리는 주가 MCU예요. 자, MCU가 PC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MCU 입장에서는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맞나요?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트랜시버 보냅니다. TX예요. TX라는 용어를 써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땐 TX 선에다가 실어서 보낼 거야. 그러면 PC는 어떻게 하죠? 받아야 되죠. PC의 RX 선을 통해서 받습니다. TX, RX 용어. 자, 그럼 반대로 갈게요. PC에서 MCU 쪽으로 메시지를 내려 보냅니다. 그럼 MCU는 받아야 되죠. 그죠? 받잖아요. 그러면 RX, 리시브를 합니다. 그래서 TX, RX 용어가 나온다 라고 하면 통신과 관련된 용어구나. TX는 내 입장에서, MCU 입장에서 주축이 되는 입장에서 보내는 거고 RX는 주축이 되는 입장에서 받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가보면 어디를 가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AT 타이니 2313이에요. 핀들을 보세요. RXD라고 적혀있는 핀 이제 찾으셨나요? 이렇게 RXD라고 적혀있는 핀이 바로 MCU 입장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핀이에요. 그죠? 그리고 TXD다. 그러면 AVR이 누군가한테 보내고 싶을 때는 저 3번 핀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핀들에 정신없이 글씨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많이 아는 용어들이 보이죠? 뭐 보였죠? 리셋, 멈췄다 다시 시작해라. RXD, TXD, 통신 용어였어요. 우리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엑스탈 2, 1, MCU에서 이런 글씨 보이면 크리스탈과 연결을 해라. 클럭과 연결을 해라. 그리고 인트, 아직 안 배웠어요. 인터럽트, 마이크로 프로세스 시간에 배울 거고요. 여기도 다 안 배웠어요. 다 무시하고 모시, 미소, 예, ISP 다운로드 또는 통신할 때 사용됐던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뭔가 통신이구나. 어렴풋이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CSK는 뭔가 클락, CLK, 뭔가 CK 뭐가 들어가면 아무튼 클락이에요. VCC, 전원, 그라운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한 20핀이었지만 뜯어보면 조금씩 용어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신에 RS232를 할 때 뒷부분에 나오는 맥스232라는 IC가 하나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맥스232가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AVR 있어요. MCU. 여기 우리 PC가 있습니다. 자, AVR은 전원 몇 볼트 입력하죠? 5볼트. 아까 5볼트 전원 사용했었죠. 그리고 얘는 로우, 하이, 0, 1에서 0볼트 아니면 5볼트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 PC에 아까 9핀짜리 포트 뽑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걔를 멀티미터로 재보면 12볼트, 마이너스 12볼트가 로우, 하이로 왔다 갔다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우일 때 12, 하이일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반대죠.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얘 두 개의 전압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통신을 할 때 하이라는 5볼트를 보내도 PC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12-12 되는 걸 신호를 얘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죠. AVR 보드는 12V, 마이너스 12V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고전압을 때려버리면 보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압의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맥스232라는 굉장히 많이 쓰는 RS232 통신에서 많이 쓰는 전압 컨버팅 변환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다? AVR과 PC의 전압 레벨이 다른데 이 전압 레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다? AVR은 0과 5V를 쓰고 PC는 12와 마이너스 12를 쓰기 때문에 둘 간의 전압 변환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뒤에 있는 맥스232라는 창을 사용을 하나. 잠시만요. 네,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예요. 맥스232. 제가 통신핀 그린다고 그랬는데 통신 회로도에 맥스232만 덜렁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중간에 맥스232가 있고 그러면 AVR이 존재해야 되고 PC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PC랑 결국 보드는 커넥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9핀이 RS232의 통신 표준 커넥터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한 3핀만 모아서 커넥터를 뽑아 놓을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3핀짜리만 RX, TX, 그라운드만 뽑아서 커넥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맥스232에서 방금 얘기한 TX, RX, 그라운드 커넥터가 요 3개고요. 이 컨3. 그리고 막 이번에는 부품에 화살표가 막 왔다 갔다 거리죠. 화살표. 통신에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통신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좀 왔다 갔다 거리고요. 얘가 AVR과 연결이 돼야 되는 넷네임 보이시나요? PD0. 아까 TXD, RXD 지정돼 있던 핀입니다. 다시 232 부분으로 가서 회로도 잠깐 보실 수 있을 여유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바로 요 T-in과 R-out, 뭔가 in과 out, 그죠? in과 out 방향성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AVR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얘는 PC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맥스232 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가면 맥스232는 RS232 통신할 때 전압 레벨 변환시켜 주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렇게 16핀짜리 칩입니다. 요거 핀아웃, 핀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데이터 시트 항상 이런 핀맵, 핀아웃이 보이는데 자, 이제 데이터 시트도 조금씩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데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딥 타입 꼽는 거였죠. 딥 타입.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PCB에 구멍을 뚫어서 위에서 아랫면으로 꼽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DIP, 딥 타입입니다. 구멍 빵 뚫어서 위에서 아래로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SOIC, SIC 이런 타입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윗면만 납땜질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패키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타일을 부르는 걸 이제 패키지라고 하고요.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요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007 가방에 있는 건 요런 거죠. 딥 타입. PCB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타입이고요. 위에 납땜 살짝 해서 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SOP, SOIC. 이게 이제 패키지 차이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볼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기능은 똑같은데 어떻게 붙이냐만 차이가 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232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쓸 거예요. 하나만. 즉 PC 하나에서 만약에 확장을 하면 AVR 두 개로 통신을 하거나 AVR 하나에서 PC 두 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RS232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여기 핀맵을 한번 보시면 1, 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1, C1 플러스, C2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도 C1 마이너스, C2 마이너스, 아웃도 1, 2 다 있는데 이게 다 두 세트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트 1만 사용을 할게요. AVR1과 PC1 한 대씩만 통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상관하지 마시고 1세트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랑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사용을 하고요. 이쪽 나와 있는 거는 다 NC 처리했습니다. NC 처리했고요. 자, 얘는 232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을 하는 권장 회로예요. 우리가 회로도를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회로도를 구성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처럼 내려오는 회로도 아니면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회로도가 반드시 데이터 시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맥스 232의 데이터 시트에도 이런 권장 회로가 존재를 하고요. 각 핀마다 이런 캡을 좀 달아주겠니? 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 캡을 왜 다나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거는 칩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죠? 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노이즈를 감쇄한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달아라 하고 값까지 주어지면 이대로 따라서 다루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루시면 되고 여기 뭐 주석에 얘는 뭐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도 되고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대로 이 회로도를 따서 제가 회로도를 그린 겁니다. 그라운드. 여기 이제 글씨 보이시나요? 안 보이던 글씨 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뭐라고 써있죠? 바이패스. 그죠? 바로 IC 옆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1마이크로를 달아달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0.1마이크로로 다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좀 회로도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늘어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PC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TTL이라고 하는 건 이제 AVR. AVR에서 PC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를 제가 따서 요 어플리케이션 회로도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요 회로도랑 찬찬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리는 거는 이제 오늘 시간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설명을 보고 미리 이제 수정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맥스 232는 플레이스 파트 라이브러리에 이미 존재합니다. 오아캐드에서 232 라이브러리를 존재해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핀들이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VCC랑 그라운드 핀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안 나와 있는 핀들 끄집어내는 방법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 232 회로랑 전원 회로랑 한 장에 합쳐서 다음 주 빅포레스트에 제가 열어드리면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232 그리는 거 조금 다시 부품 핀 안 나온 거 끄집어내는 방법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고 실습할 시간 드릴 거고 마지막 한 시간은 회로도 한번 다 합쳐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꼭 회로도 챙겨 오시고요. 그죠? 회로도 챙겨서 다 같이 오류 있나 번호 한번 다시 다 매길 거고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아직 AVR 작업 안 해주신 분들은 네, 4시 반까지 작업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했던 거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알려주시고 오늘은 네, 이런 수업까지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C 잘 여기 백업
DSM 파일 잃어버리지 않게 자꾸 없어져서 저도 너무 불안해요. 저 거기 응. 이거 하나 합칠 거잖아요. 세 개 만들었잖아요. 걔랑 네. 네, 나중에 스위치 회로까지 그죠. 이거는 오늘 만든 거. 음. 그래서 이거 압축해서 넵. 끝나는 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채팅창 한 번만 보고 갈게요.